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네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은 열심히 공부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만큼 챙겼어야 돼요. 여러분이 뭔가 쓸 수 있는 도구를 만들었어야 하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필요한 곳에 리뷰 코스를 살짝 넣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10문제 정도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3강까지 배운 거에서는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문장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그 문장 속에 도구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비동사, 두동사, 해부동사, 일반 동사 이런 것들을 설명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리뷰 코스의 첫 번째 문제. 자, 다음 어법상 틀린 문장을 고르시오. 자, 문장이란 개념이 뭐예요? 대문자로 쓰고 반드시 주절의 동사를 포함하고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 자, 그걸로 끝난 건데 1번 같은 경우도 역시 주절의 동사 is가 있고요. 두 번째도 is가 있고 세 번째도 is가 있고 네 번째도 is가 있습니다만 1번은 주절 하나만 존재하는데 두 번째 거기엔 어떻게 존재합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주절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긴 하지만 불필요하게 주절, 주절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이렇게 문장을 써놨단 말이죠. 요거는 틀리는 문장이다. 그래서 he is honest, he is very good. 그는 정직하며 그는 무척이나 착하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으나 컴마 하나로 문장을 나란히 쓸 수 없다. 자, 하지만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그가 정직하고 그래서 중간에 등위 접속사 같은 접속사가 하나 연결이 되어서 단문과 등위 접속사 단문의 개념이죠. 세 번째 그렇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는 as란 접속사를 이용해서 종속절, 주절로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문장에 틀린 거 2번. 두 번째 갑니다. 자, 2번에 어법상 맞는 문장을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맞는 문장이다 그러면 세 가지는 틀렸고 하나만 찾으라는 얘기인데 자, 아무리 동사가 포함되어 있어도 주절은 과하게 있으면 안 되는 거지만 주절 말고 다른 종속절이 수없이 많아도 문장은 될 수 없다고 그랬죠. 따라서 1번에 to be honest if he tries. 정직해지기 위해서 만약 그가 노력한다면 주절이 없는 문장이죠. if가 되어 있는 문장은 그죠? 주절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만 종속절 하나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도 what he wants. what이라는 것이 종속절을 이끄는 그러한 접속사 기능을 하기 때문에 주절의 한 부분이 될 수는 있어도 독립적인 종속절로 주절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that he is honest. 그가 정직하다라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2번의 what이라는 접속사와 3번의 that이라는 접속사가 종속절을 만들고는 있습니다만 주절이 없죠. 그래서 4번에 he is here with me. 그가 나와 함께 여기에 있다는 문장만이 옳은 문장이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반드시 주절이 필수 요소라는 거죠. 자, 요것이 우리가 두 번째 문제에서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갑니다. 다음 중 단문이 아닌 것은 자, 단문이라는 것은 곧 주절 하나만 있는 문장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종속절은 필요 없고요. 주절이 딱 하나 있는 문장을 단문이라고 하는데 1번 같은 경우도 단문, 2번도 단문, 3번도 단문인데 4번 같은 경우는 thinks that 접속사 that이 있고 대절 속에 동사가 또 나왔으니까 4번 같은 경우는 문장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단문이 아니라 뭐죠? 얘는 복문이라고 그랬어요. 종속절이 들어있어서 주절은 반드시 이렇게 하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여기에 플러스 종속절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서 문장이 되면 이거를 우리는 컴플렉스 센턴스 복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앞에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강조했기 때문에 4번이 단문이 아니죠. 자, 네 번째 갑니다. 중문이 아닌 문장을 고르시오. 자, 네 번째는 이걸 묻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문장에서는 단문의 주절이 필요하고요. 마침표로 끝나면 단문이겠지만 단문 사이에 등위 접속사 and나 but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 뒤에 또 단문이 이렇게 나오는 이런 형태를 우리는 뭐라 한다? 무겁게 느껴진다 문장이
중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번째는 이런 형태가 아닌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단문 and 단문, 2번 단문 and 단문, 세 번째 종속 접속사 do로부터 커마까지 부사절, 등위 접속사 뒤에 단문. 이렇게 등위 접속사와 등위 접속사를 두고 좌우에 단문이 연결될 수는 있지만 역시 종속절을 구성하는 종속절, 등위 접속사, 단문 이렇게는 대등한 관계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3번에 도를 지운다거나 아니면 벗을 지워야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중문이 아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중간에 오어 또는 이라는 의미의 등위 접속사를 두고 단문과 단문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문의 형태가 된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복문이 아닌 문장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복문이라는 것은 종속절과 주절이 하나의 문장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거죠. 어떠한 집에 있을 때 주인이 있고 새들어 사는 그러한 세대가 있다고 했죠. 거기에 새들어 사는 세대, 이것을 우리가 종속절의 개념으로 이해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주절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주절 옆에 종속절이 이렇게 붙어서 있든가 아니면 종속절이 먼저 앞에 나오고 그리고 주절이 뒤에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 가장 영어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로서 이런 것을 우리는 복문이라 한다. 3번과 같은 개념입니다. 자, 이런 복문이 아닌 문장을 골라라. 1번은 부사절, 주절. 2번은 단문 and 단문. 2번은 중문이죠. 그죠? 방금 전에 4번에서 문제를 풀어봤으니까 단문 and 단문은 복문이 아니고 중문입니다. 자, 복문은 컴플렉스 센턴스고요. 중문은 무겁다 그래서 컴파운드 센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2번이 복문이 아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she doesn't know. 그녀는 알지 못합니다. that과 같은 사실을. 그래서 접속사 대시 이끄는 명사절이 복문으로, 그죠? 종속절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절을 구성하면서 3번은 복문이 됐습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도 it will not be long. 머지않아서 곧 before she comes back home. 그녀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before 이하의 부사절이 앞에 주절과 함께 복문을 형성하고 있다. 자, 2번은 중문이죠. 자, 5개의 문제를 풀었는데 우리가 주절은 과하게 2번 쓸 수 없다는 것이고 반드시 주절은 꼭 그러나 하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주절이 있는 상태에서 종속절은 얼마든지 앞에 나올 수도 있고 뒤에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컴플렉스 센턴스라고 한다. 컴플렉스 센턴스라고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문을 봤고요. 중간에 등위 접속사를 이렇게 두고 and나 but, or 이런 것들을 두고 단문이 좀 더 길게 늘어지는 형태, 이것을 우리가 컴파운드 센턴스라고 한다. 자, 그리고 이렇게 단문 하나만 있는 걸 우리가 simple sentence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영어의 문장은 이게 다예요. 단문, 중문, 복문, 혼합문, 이것이 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영어는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다. 자, 6번째 갑니다. 이 안에 이제 5개의 형태가 문장을 구성하는 형태라고 하면 우리가 2장과 3장에서 배운 대로 문장 속에 쓰이는 도구가 8가지 있다고 그랬죠. 명동, 형부, 전접, 대감. 그래서 6번은 주어, 목적어 보호가 될 수 없는 것. 그럼 반대로 얘기한다면 주어, 목적어 보호가 될 수 있는 것은 명사나 명사구, 명사절, 대명사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1번의 a very honest boy, 명사구의 형태죠. 주어, 목적어 보호가 됩니다. 두 번째 to be a very honest boy, to be도 명사 형태, 형용사 형태, 부사 형태로 쓰일 수 있는 투부정사라고 했습니다. 가능하죠? 세 번째 be a very honest boy, 아주 정직한 소년이 되거라. 아주 정직한 소년이 되어라. 이거는 명사 구라기보다는 하나의 문장인데 이렇게 동사원형으로 쓰는 것을 그죠? 뭐라고 해요? 그죠? 명령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얘가 주어 목적어 보호라는 의미 자체를 갖는 것이 아니라 문장이라고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이 될 수 없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에 being은 현재 분사일 수도 있지만 동명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적 기능이 있으니까 주어 목적어 보호가 될 수 없는 것은 3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7번째 가겠습니다. 틀린 문장을 고르시오. 틀린 문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문장 자체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거론할 여지가 없겠죠. 1번에 what you want, 내가 원하는 것은 is what I want also, 내가 또한 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투가 벌어지겠죠. 네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같은 대상입니다. 그래서 역시 what you want이란 명사절이 주어고 뒤에 what I want가 명사절로 보어기 때문에 그 사이에 is란 주절의 동사와 함께 문장이 잘 만들어져 있죠. 이런 것도 복문입니다. 두 번째, that he is honest. 대절 자체가 명사절로서 주어가 되고요. is 뒤에 what절 자체가 또한 명사절로서 보호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복문으로서 완벽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도 자, what is important?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죠? 나와 함께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what절이 주어, 대절이 또한 역시 보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네 번째 that it is fine today. 오늘 날씨가 좋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가 희망하던 그러한 상태 여건이다. 자, 네 번째는 문장이 될 수 없는 것이 자 보세요. 자, 6번에 이제 역시 명사구 명사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분해낼 수 있는가. 그리고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가 마찬가지로 주어 목적어 보호가 되는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다면 이제는 7번에 가서는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 명사절 중에서도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what이라고 하는 절과 대시 이끄는 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what이 이끄는 절은 뒤에가 불완전하죠. is important, I want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 여기는 그런데 대신 완전한 문장이 나오죠. 근데 완전한 문장이다, 불완전한 문장이다. 이거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면 좋겠지만 간단하게 그냥 얘는 뭐뭐 것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얘는 뭐뭐라는 것 또는 뭐뭐라는 사실 또는 뭐뭐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면 대절이 맞습니다. 그럼 볼까요? 네 번째 7번에 4번 보세요. That it is fine today. 오늘이 날씨가 좋다라는 사실은 is the condition what we hope 할 때 what절 속에 그죠? what절 속에 불완전한 건 좋은데 the condition이라고 하는 선행사가 앞에 존재하기 때문에 what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what 자리에는 which나 관계대명사를 써야 되거든요. 아직 여러분이 잘 모르겠지만 이 what 앞에는 절대 접속사가 선행사가 없고 대답해도 절대 선행사가 없을 때에 명사절이 만들어지는데 뒤에가 불완전하고 완전하다는 개념으로서 구분이 될 수도 있지만 앞에 선행사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때는 이렇게 what을 써서 문장을 불완전하게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여기에는 반드시 이 선행사를 대표하는 이것이 관계대명사가 나와야 된다. 자,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거기에 what 대신에 which를 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뒤에 8번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어법상 틀린 문장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1번 보시면 she don't want to do the work. 자, 우리가 3강에서 배운 비동사, 두동사, 해부동사, 일반 동사를 우리가 부정문을 만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she 다음에 want라는 동사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앞에 부정문을 만드는 don't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보시다시피 7번 되고 8번 같은 경우는 이거죠. she 다음에 이렇게 want 3인칭 단수로 이렇게 그녀는 현재 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여기 목적어가 나오겠지만 이를 부정문으로 만들 때는 3인칭이고 단수 현재 동사이기 때문에 뭘 써야 돼요? doesn't를 써야 되죠. doesn't want. don't를 쓸 수 없습니다. 3인칭의 주어는 doesn't want를 쓰죠. 따라서 don't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2번 보면 he가 3인칭으로서 doesn't know. 3번도 he가 3인칭으로서 doesn't do. 4번은 복수의 주어로서 don't understand. 잘 됐죠? 그래서 don't냐 doesn't냐 그걸 어디다 붙일 것이냐 하는 부분에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말하면서 쓰면서 자주 틀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점을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8번에는 1번이 정답, 9번. 자, 틀린 문장을 골라라. 일단 문장이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심어주고자 했던 것이 제가 1, 2, 3강에서의 주력했던 내용입니다. 문장 그러면 대문자로 써서 동사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고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로 끝나는데 이것이 단문이냐, 중문이냐, 복문이냐 그것이 주절, 컴마, 주절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문장을 틀린 걸 골라라. 1번 단문이죠. 2번도 단문이긴 한데 부정문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어요. 비동사 같은 경우는 9번 같은 경우에 he is a teacher. 그는 선생님이다. 이렇게 됐을 때 부정하려면 비동사는 뒤에 그냥 not을 붙이죠. is not이라고 붙이거나 단축형으로서 isn't라고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 거긴 이제 9번의 2번 같은 경우는 이거죠. 이렇게 isn't라고 썼으면 이 뒤에 곧장 보어가 나와야 되는데 become이라는 동사가 이렇게 become이라는 동사가 뒤에 명사구를 보어로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사가 있고 또 여기 나오면 비동사 뒤에 동사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동사를 부정문으로 만들고 여기가 현재이기 때문에 isn't를 뭐로 써야 돼요? doesn't로 써야 되겠죠. 그죠? doesn't become. 그래서 바로 2번이 틀렸습니다. 3번에 wasn't 뒤에 보어가 바로 나왔죠. 4번에 didn't 뒤에 동사 원형 있죠. 자, 결국은 am, are, is, was, were라는 비동사들은 뒤에 부정문을 만들 때 그냥 곧장 뒤에다가 not을 이렇게 붙였으면 됩니다. I am not a teacher. We are not a student. We are not students. He is not. He was not. We were not. 이러면 되죠. 그렇죠? 그렇지만 일반 동사, 예를 들어서 일반 동사는 일반 동사의 현재형 동사를 부정문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앞에 뭘 씁니까? 주어에 따라서 3인칭일 때는 doesn't, does not 1인칭이나 복수일 때는 don't, do not, do not 이렇게 쓰면 되고요. 과거일 때는 뭘 써요? 그렇죠? didn't라고 쓰면 되겠죠. didn't, did not 이래 쓰고 동사 원형이 뒤에 떡하니 들어가는 게 일반 동사의 부정문이다. 자, 결과적으로 2번 틀렸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리비 코스의 다음 중 어법상 맞는 문장. 자, 문장의 데피니션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1번 she had 일반 동사 she didn't have had의 부정이죠. 3번 is consisted of 4번 has been resulted in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맞는 문장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2번밖에 없어요. 왜 2번밖에 없느냐? 자, 10번이 이제 우리가 10번은 여러분 앞에서 배운 내용보다는 평상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충분히 발휘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바로 이런 게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건데요. 1번 같은 경우는 그녀가 10년 동안 중고차를 가지고 있었다. 10년 동안 차를 자꾸 바꾸게 되면 그죠? 여러분 손해가 많습니다. 10년 동안 타던 차를 탔다는 얘기인데 헤드가 14years하고 안 맞아요. 10번에 1번은 그냥 가지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14years 10년 동안이라고 하는 기간이 들어가게 되면 이 앞에 있는 이 동사는 완료형으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중고차를 탔다라고 하면 she니까 has, had라고 쓰시거나 아니면 과거 이전의 개념이라면 had라고 쓰시고 기간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didn't have a new car 10 years ago. ago란 부분이 우리가 시제를 우리가 3장에서 배웠는데 자, 시제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이게 ago라고 하면 얘는 뭐하고만 쓴다고요? 과거 동사랑만 씁니다. 이렇게 과거 동사랑만 쓰기 때문에 기준이 현재인데 그녀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그죠? 새로운 새 차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 10년 전에는 새 차를 보유하고 있지 못했다. 10년 전에는 중고차 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거기는 didn't have가 맞는 거고요. 3, 4번은 최근에 우리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인데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자동사는 수동태가 될 수 없어요.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웠던 대로, 그죠? 자동사는 수동태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he was died. 그는 죽었다. 이를 쓸 수 없습니다. 비동사 뒤에다가 과거분사를 붙이면 이게 수동태라고 그랬어요. 그럼 왜 시작부터 수동태를 얘기하는가? 영어의 문장은 수동태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능동 아니면 수동이니까 모든 동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는 자동사로 만들 수 없다. 자, 그런데 거기에 3번에 consist of 뭐뭐로 구성되다. 이게 자동사예요. 우리말로 되다이지만 자동사이기 때문에 앞에 비동사를 붙여서 be consisted of로 쓸 수 없다. 그리고 result in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다. 이것도 자동사입니다. 그런데 초래되다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들도 앞에 비동사를 붙여서 be consisted of라고 쓸 수 없으며 여기에 be died라고 자동사 die를 이렇게 쓸 수 없는 것처럼 똑같아요. be consist of 안 되고요. be resulted in 이렇게 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풀어가야 될 부분이 3, 4번인데 간단하게 맛배기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케이. 이래서 리뷰 과정을 간단히 보고요. 이제 동사의 3단 변화를 한번 봅시다. 지금 이제 문장이란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졌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해져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배가 고프면 아침 먹고 점심 먹고 또 그저 목이 타면 물을 마시고 하는 것처럼 영어도 그냥 생활 속에서 편하게 쓸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머릿속에 인식되어 있는 거 가지고는 안 되고요. 확실히 내가 누군가에게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는 아주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아요. 왜? 어렵다 그러면 그죠? 그건 우리 인간들이 쓸 수가 없었겠죠. 또 쉽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처럼 고생하고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적당한 우리가 룰을 가지고 반복해서 살아가면 문제가 없었는데 이것들이 좀 끊기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이죠. 자, 불규칙 동사다. 일단 동사인데 모든 동사는 몇 단 변화를 해요? 그쵸? 3단 변화를 합니다. 근데 그게 그나마 다행히도 규칙 변화를 한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play, played, played. 자, 이렇게 ed의 모양만 붙여주면 됩니다. 불규칙 변화. 불규칙하게 변화합니다. 자, see보다 saw, 보았다, see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3단 변화를 할 때 여러분이 항상 명심해야 되는 거, 지금 제가 노란 것으로 쓰죠. 앞에 나와 있는 이 두 개는 자, 동사로서 절을 만드는 거예요. 현재형 동사를 만들 수도 있고 과거형 동사를 만들 수도 있고 현재형 동사, 과거형 동사. 얘가 동사이기 때문에 얘는 절을 만드는 그러한 형태를 쓸 때 써먹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played는 이 C는 past participle이라고 해서 과거 분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3강에서는 제가 생각보다도 많은 학생들이 과거 분사, 과거 완료와 많이 헷갈려 해요. 과거 분사는 그냥 동사의 마지막 변화 형태를 과거 분사라고 그래요. 근데 이 과거 분사는 어디다 쓰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완료 동사를 쓰거나 수동태 동사를 쓸 때 완료 동사 그러면 뭡니까? 현재 완료, 과거 완료. 그렇죠? 앞에 have나 has나 had라고 하는 이러한 조동사 뒤에다가 요 PP를 갖다가 딱 붙이게 되면 이걸 PP라고 하죠. 우리가 past participle. 이게 완료 동사의 절을 만드는 형태가 되거든요. 방금 전에 리뷰 코스에서도 10번에 4번이 그거였어요. 완료 수동인데 수동이 안 되는 동사였기 때문에 틀린 거거든요. 그게. 자, 그러면서 또 여기 앞에 비동사를 이렇게 붙여서 PP를 쓰게 되면 이게 무슨 태라고 하는 거예요? 수동태라고 하는 걸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과거 분사를 모르면 우리는 참 영어에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런데 더 골치 아픈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 보십시오. 규칙 변화를 하더라도
이 과거형 동사나 과거분사가 모양이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불규칙 동사 하는 것처럼 이렇게 모양이 각자 다른 거는 그나마 엄청나게 행운인 거예요. 모양이 각자 다르다 보니까 현재형 동사, 과거형 동사, 과거분사 암기만 해주면 금방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거 보세요. 이거 얼마나 짜증나는지. 컷. 완전히 세 개가 완전히 똑같아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동사인지 과거 동사인지 과거 분사인지 진짜 실력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문장에 등장하는 모델이죠. 자, 그렇지만 겁먹지 말고 절대적으로 여러분 영어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자, 여기서 배우고자 하는 것은 거기 제가 제시한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리고 그 뒤에 이제 5번까지 5개 있는데 불규칙 동사를 시험 문제로 내는 경우 중에 90%가 이 5개에서 나와요. 5개를 그러니까 어떻게 외워야 되겠어요? 달달달, 너덜너덜 외워야 됩니다. 아무 때고 그죠? 막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 중에서도 1번과 2번을 디귿자형으로 묶어서 간단히 설명을 해볼게요. 1번 레이, 레이드, 레이드. 이러면 타동사로서 뭐뭇을 놓다. 그죠? 나는 나의 백을 내려놓다. 또는 그죠? 나의 책을 내려놓다. 또는 나의 양 어깨에 짐을 내려놓다. 이럴 때 쓰는 말이고 또는 뭐뭇을 낳다도 있어요. 그죠? 뭐 타조가 알을 낳다. 이런 때만 새끼를 낳다. 이럴 때 얘가 들어가는 거고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뭐가 있냐면 거기에 나와 있는 거 첫 번째 자동사 라이가 있어요. 라이, 레이, 레인 이렇게 변해요. 얘는 자동사입니다. 이것은 놓이다. 놓다가 아니 놓이다. 얘는 놓다고 얘는 놓이다예요. 화분이 놓이다. 책이 놓이다. 또는 TV가 테이블 위에 놓이다. 이럴 땐 얘를 써요. 그렇지만 나는 화분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러면 위를 써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차이가 놓이다가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지금 여기 앞에 첫 번째 거는 현재형 동사고 두 번째 거는 과거형 동사고 세 번째 거는 동사가 아닌 절을 만들지 못하는 과거 분사란 말이에요. 이렇게 과거 분사. 그러니까 앞에 두 개는 절을 형성하고 마지막 거는 절이 아닌 완료 동사나 수동태를 만들 때 쓰는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앞에 리뷰에서 배웠듯이 자동사의 PP는 수동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동사 뒤에 레인이라고 써 있으면 다 틀리는 거예요. 그거는 될 수 없으니까. 자, 그런데 얘들을 어떻게 쓸 것이냐? 자, 보세요. 거기 나와 있는 예문들 여러분이 철저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봅시다. The patient라고 썼습니다. patient가 환자예요. blank, 그 다음에 on the bed 이렇게 썼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달달달달달 외워준 상태에서 물론 이제 조금씩 내가 예문을 들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충분히 익히시겠지만 일단은 여러분들도 스스로 노력하시면서 따라오시면 훨씬 빠르겠죠. 자, 예문 보세요. The patient on the bed. 자, 보기를 여기다 줘볼게요. 여기다. 1번 lie, 2번 lay, 3번 lay in, 4번 요거 현재형에다가 y로 그쵸? lie에서 ie를 y로 붙이고 ing를 붙입니다. 이러면 lying이 돼요. lying. 이러면 lying은 현재 분사일 수도 있고 동명사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네 개 중에 여기에 맞는 게 뭔지 골라보세요. 지금 여러분 더 페이션트 대문자로 써서 마침표까지 찍었는데 우리가 이거를 동사다라고 하는 것을 써야 되겠죠? 여기에 동사가 아닌 거 쓰면 안 되겠죠? 근데 얘는 뭐예요? 세 번째 거. 과거분사 동사 아니라고 했죠? 준동사예요. 준동사. 절을 만들 수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준동사죠? 그러니까 3번, 4번은 절대 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여기는 반드시 절을 만드는 주절의 동사를 써야 되는데 그게 얘가 됐든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데 1번은 왜 안 돼요? 1번 왜 안 되죠? 얘가 3인칭이에요. 나는 1인칭, 여러분 2인칭.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러분은 1인칭, 내가 2인칭.
3인칭이고 단수예요. 그리고 여기다 동사를 이렇게 현재형 동사를 쓰려면 항상 뭐가 붙어야 돼요? 그 꼬리처럼 살아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s나 es를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답이 되려면 lie에다가 s를 붙여서 lie라고 써야지 얘가 들어가야 여기 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과거형 동사가 되면 수가 없어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단복수의 개념이 없어집니다. 물론 비동사는 과거가 되어도 단복수가 있죠. was나 were가 있는데 일반 동사들은 과거가 되면 다 수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수를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가 들어간 얘가 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 체크답. 자, 다시 이쪽으로 옵니다. 계속 이쪽에 있는 걸 가지고 여기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주절의 동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드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the patient blank on the bed.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그 환자가 침대 위에 놓이다랐는데 그 환자가 침대 위에 눕다로 되면 눕다. 그죠? 그래서 놓이다, 눕다. 놓다, 나타. 그래서 환자가 침대 위에 누웠다. 2번이 정답이고요. 자, 놓이다 그럼 이상하죠. 환자가 놓여? 놓일 수도 있겠지. 양쪽에 그죠? 간호사분들께서 들어다가 침대 위에 이렇게 놓았을 수도 있겠죠. 그죠? 놓다가 아니라 놓이다. 이런 개념. 그러니까 우리말을 잘 함정을 빠져들면 안 됩니다. 주어가 동작을 하다는 자동사고 어떤 목적어를 뭐뭐 하다는 타동사인데 부사구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자동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환자가 침대 위에 누웠다. 눕다, 누웠다. 눕는다, 누웠다. 요건 PP.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이렇게 됐을 때 여기는 뭐가 들어간다를 알 수 있는데 이게 문장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is가 들어가고 my father라고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1번, 2번, 3번, 4번 써볼게요. 1번 lie, 2번 lay, 3번 lay인, 4번 lying. 자, 몇 번이 답인지 봅시다. 여기에 주절의 동사가 이렇게 동사가 딱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절대 주절의 동사를 또 못 써요. 주절 컴마 주절도 안 되지만 주절 더하기 주절도 못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는 뭘 써야 되는 거예요? 준동사. 자,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준동사. 제가 강의하면서 준동사라는 것은 절이 아니에요. 클로즈. 절을 만드는 게 아니고 아마도 1, 2, 3강에서 살짝 언급을 했는데 절이 아닌 뭐냐 하면 구예요. 구. phrase. 필요하면 갖다 쓰기 위해서 절을 줄여 써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절이라는 게 뭐예요? 주절과 종속절이죠. 그중에 주절은 내버려 두고 종속절이 세 가지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있는데 그거를 절로 표현하지 않고 줄여 써놓은 거. 줄여 쓸 수도 있죠, 여러분. 생략 표현이나 줄여 쓰는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절 개념을 줄여놓은 게 준동사인데 이 준동사는 구예요. 그래서 구. 뭐가 있습니까? 투부정사, 분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세 번째 동명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이 세 가지 중에서 여기에는 준동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형 동사 안 되고 과거형 동사 안 되고 과거 분사냐 현재 분사냐 써야 되는데 현재 분사가 답이에요. 4번. 침대 위에 누워있는 환자는 나의 아버지이다. 자동사의 과거 분사는 왜 안 되게 해요? 자, 보세요. The patient하고 여기에 과거 분사가 들어갈래? 현재 분사가 들어갈래? 쓰고 여기에 on the bed라고 이렇게 돼 있으면 모든 영어 시험에서는 명사나 명사구 뒤에 과거 분사가 답이에요? 현재 분사가 답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전 세계의 영어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 전 세계 영어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여러분이 표현을 할 때 고급 영어를 쓸 때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현재 분사, 과거 분사를 가장 많이 쓴다고.
안 그런지 한번 나중에 여러분 영어의 고수가 될수록 현분 과분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제일 먼저 선생님들이 뭘 요구해요? 그렇죠? 여기 명사하고 현분 과분 사이에 여기 앞에가 사람일 때는 후 비동사를 넣고 생각하고 사물일 때는 위치 비동사를 넣어서 생각해 봐요. 비동사 뒤에 과거 분사가 비동사 뒤에 현재 분사가 어떤 게 답이냐 그걸 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거 분사는 될 수 없어요. 왜? 방금 얘기했잖아요. 리뷰에서도. 자동사잖아요. 자동사는 수동태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비레인이라고 쓸 수 없기 때문에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궁금하겠지만 나는 궁금증을 던져주고 계속 해결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난생 처음 영어를 공부하면 더 좋아요. 오히려 이게 궁금할 리가 없겠죠. 선생님 얘기가 그냥 그렇지 뭐 그러고 따라오면 되는데 저게 왜 그럴까 자꾸 복잡한 사람일수록 여러 가지 공부를 했던 사람인데요. 다 그냥 던지시고 주는 만큼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1번부터 5번까지 제가 쭉 얘기했던 게 대한민국의 모든 영어 시험 문제의 90%, 최하 80%에서 최고 90%까지 이렇게 불규칙 동사를 가지고 내는 문제 5개 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 두 번째 테마로 가보면 규칙 변화라도 주의할 점이 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규칙 변화하면 이렇게 play, played, played, decide, decided, decided 얼마나 그죠? 그냥 ed나 d만 붙이면 되니까 규칙 변화하는 건 너무 고맙다. 고마워할 일이 아니에요. 얘가 과거 동사인지 과거 분사인지 구분해야 되는 상황이 엄청나게 문장 속에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규칙 변화라도 과거 동사일지 과거 분사일지 그걸 주의하라는 거야. 그 2번에. 잠깐 읽어볼게요. 플러스 D, 플러스 ED를 붙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하지만 과거형 동사라면 절을 만드는 동사일 것이고 과거 분사라면 분사니까 구를 만드는 건데 모양이 같아서 본동사냐 준동사냐 구분하는 능력을 분명히 갖지 못하면 어떤 건지를 잘 모를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자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해결을 한번 해버리면 문장 속에서 얘면 뭐뭐 했다. played soccer 하면 축구를 했다라는 절로 표시되어지는 동사인 거고 얘는 뭐예요? PP로서 뭐뭐 된, 뭐뭐 당한, 뭐뭐 완료한 이런 식의 의미 된, 당한, 완료한 이런 의미를 갖는 된, 한, 당한 이런 의미를 갖는 개념으로 문장 속에서 등장할 거예요. 다자를 딱 붙일 수 있고 절로 표현할 수 있으면 얘겠고 그렇지 않은 위치에서는 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밑에 한번 잠깐 보세요. play, played, played 자동사로 그냥 놀다. 타동사로서는 뭐뭐의 경기 따위를 하다. 축구를 하다. 농구를 하다. 이러면 걔가 목적어를 가지고 있으니까 타동사라는 거예요. 자, 동사는 뭐죠? 대부분 일반 동사가 자동사, 타동사의 역할을 다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3장에서 주로 배웠죠? 자, 거기 1번의 예문 보세요. The children blank football in the playground are all healthy. 자, 운동장에 축구하고 있는 아이들이 모두가 건강하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are라는 동사가 분명히 있죠. 눈으로 확인이 됐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동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앞에 블랭크 자리에 동사절을 쓰면 안 되고 뭘 써요? 준동사를 써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보기 중에서 준동사 찾아보세요. A번은 현재형 동사 또는 원형이지만 2번은 B번은 과거형 동사나 과거 분사 3번은 현재 분사나 동명사 4번도 현재형 동사. 그죠? 그러니까 1번 A번과 D번은 절대 못 들어가요. 거기에. 왜 못 들어간다? 그렇지. 바로 저 뒤에 a라는 동사가 버티고 있으니까. 그럼 2번과 3번 중에서 된, 당한 그러면 2번이고 B번이고 죄송해요. 뭐뭐 하고 있는 그러면 C번이 답인데 운동장에서 축구를 당한 축구 경기 된 그게 아니라 축구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겠죠. 그죠? 그래서 C번이 정답이 되는데 자 간단합니다. 이제 볼게요. 여러분 예외가 항상 영어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명사, 명사구가 있고
여기 또 명사, 명사구가 있고 이 사이에 현재 분사를 답으로 쓰는 것이 맞느냐, 과거 분사를 답으로 쓰는 게 맞느냐,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면 현재 분사를 답으로 쓰는 경우가 90%. 아시겠어요? 과거 분사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PP가 있어도. 그럴 때는 10%. 요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쪽에다 D를 하겠어요? 위쪽에 D를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대부분 뒤에 명사, 명사구가 있으면 현재 분사가 답이다. 100% 아닙니다. 90%밖에 안 됩니다. 10%의 여유가 있다. 자, 그래서 거기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규칙 변화라도 자타동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또 그나마 방금 해보신 것처럼 그렇게 괜찮은데 2번처럼 자동사, 3번처럼 자동사들은 수동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걔들은 또 주의해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조금씩 나갈 테니까 그냥 현재까지 배운 것만 그냥 충실하게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자, 그 다음에 동사의 일부는 불규칙 변화하는데 형태가 4가지가 있어요. ABC형, give, gave, given, ABB형, run, ran, run, ran, run, ABA형이죠. sorry. 거기 오타가 났네요. 하나 수정해 놓을게요. ABB형은 여기 써놓으세요. ABB형은 이런 거죠. think, thought, 이렇게 쓰십니다. think, thought. A 같죠? B하고 C, ABB가. A, B, B형이죠. 그죠?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오타 수정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ABA형. come, came, come. 현재형과 과거분사가 같잖아요. 모양이. 그죠? 그 다음에 AAA형. cut, set, put, broadcast. welcome. 이런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형태가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는 거죠. 제시해 주는 거 한두 개 외우고요. 뒤에 보세요. 이걸 한꺼번에 다 외우라고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여러분 한 100, 제가 쭉 강의를 한 20여 년 하면서 학생들이 헷갈리는 거 그런 것들을 한번 쭉 정리했는데요. 거기에서 한 140여 개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도 있겠고 또 조금 어사미사 했던 것들은 확실하게 그죠? 형광펜으로 밑줄을 쳐놓으시고 꼭 한번 외워두시고요. 발음이 좀 그죠? 역시 잘 안 되는 것들은 여러분 검색을 해서 발음을 충분히 bite, beat, beaten, bleed, bled, bled, blow, blew, blown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여러분들이 춤을 추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정리한 것들이 돼 있고요. 공부를 하면서 계속 저도 반복하겠지만 여러분도 같이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테마입니다. 수동태를 만들 때 과거분사를 이용한다. 자, 드디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이제 모든 동사가 불규칙적으로 변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see, saw, seen 이렇게 A, B, C형으로 변하는 게 있으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give, gave, given. 보세요. 그죠? 이렇게 A, B, C형으로 변하는 게 있으면 고맙다 동사야 이러면서 여러분 여기에 고마워해야 되는데 다만 이니 현재형 동사일 수도 있고 원형 동사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조동사 can 다음에 see라고 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투부정사 만들 때 to see라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그냥 현재형 동사로 쓰이기도 하고 얘들은 이렇게 뒤에 동사 원형의 형태로 투부정사나 조동사 뒤에 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는 현재형 동사의 절을 만드는 거고 과거형 동사의 절을 만드는 건데 마지막에 얘들은 두 개 다 공교롭게도 타동사네요. 그러면 이렇게 앞에 have, 그 다음에 seen 또는 has seen, had seen 그러면 요걸 우리는 현재 완료, 과거 완료 그래서 완료형 동사다라고 하죠. 완료형 동사는 왜 쓰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일정 기간에 대한 동작이나 상태를 표시할 때는 완료를 써야 되죠. 야, 나는 그녀와 3년을 사귀었다 그러는데 그냥 I associate, 그죠? 3 years. 나는 3년을 사귀입니다. 그렇게 쓸 수 없어요. 그녀와 3년 동안 사귀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완료형을 써서 I have associated
with her, 그녀와 for 3 years, 3년 동안 사귀어 왔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완료형을 쓸 때는 기간을 나타내는 동작이나 상태일 때 쓰는 거고, 다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 과거분사는 앞에 am, are, is, was, were. 그죠? 비동사의 현재형, 비동사의 과거형 뒤에 얘들을 갖다 떡하니 붙이면, past participle을 붙이면 우리가 이런 형태의 동사를 뭐라고 그래요? 수동태. 그런데 이렇게 수동태라고 쓰는데 여기 PP 자리에 자동사의 PP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타동사를 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타동사를 가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동태를 만든다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동사의 3단 변화의 마지막 단계로 완료 또는 수동태를 만든다. 그리고 두 번째 규칙 변화의 과거분사도 그렇게 활용이 된다. 그 다음에 불규칙 동사의 과거분사 활용도 거기 나온 대로 능동수동의 개념으로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보면 자동사는 수동태가 불가능하다. 네 번째 별표 땅 하나 치시고요. 왜?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과거분사와 과거완료는 분사와 과거완료는 헷갈리지 마라. 과거분사는 past participle의 PP, 즉 동사의 마지막 단계의 변화를 가리키는 것이고, 과거 완료라는 것은 과거 이전의 대과거를 나타내는 동사의 표현이다. 이게 바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5번도 별표 하나 치시고, 마지막에 완료형을 만들 때도 과거분사를 이용한다. 방금 얘기했죠? 현재 그러면 have나 has를 이용해서 I have seen, we have seen, they have seen 3인칭으로 갑니다. She has seen, he has seen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과거면 모두 we든, I든, they든, she든, he든, had seen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만들어진다. 자, 이래서 우리가 동사의 불규칙 변화를 이용해서 만들었고,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미래 완료 동사에도 완료 동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과거 완료에도 완료 동사가 들어가는데 부정문은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죠. have seen, has seen, had seen. 부정문은 전부 부정어는 부사기 때문에 not을 여기다 쓴다거나 never를 요 사이에 쓴다거나, 그렇죠? hardly를 쓴다거나 이렇게 준 부정어들도 전부 have, pp 사이에 부정문을 만드는 부사를 넣어서 I've never seen, I haven't seen, I have hardly seen 이런 식으로 부정부사들을 사이에 써준다. 거기까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운 것들은요, 여러분 거기에 제가 반복적으로 하나도 놓치지 말라고 책을 만들기 위한 이론을 싹 정리했지만, 제가 공부를 어떻게 하라고 OT에서 말씀드렸어요? 가볍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자세히 읽어봐야지, 다 먹어야지. 그죠? 여러분 뷔페 가서 한번 식사해 보셨죠? 배가 무척 고파요. 탁 들어갔어요. 뭐 싹 당기는 음식들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 왕창 담아봐야, 그죠? 나중에 항상 뷔페에 나올 때는 후회하죠. 야, 내가 3만 원, 5만 원 냈는데 겨우 떡 몇 조각 먹고 나왔네. 물만 먹었어. 이런단 말이에요. 진짜 고수는 어떻게 해요? 한번 쫙 훑어보고 어떤 음식이 있는지 한번 쫙 관측해보고 과감하게 담지 않습니다. 조리 있게, 그죠? 이영자 씨처럼 아주 침샘을 흘려가면서 빡빡빡빡 필요한 것만 몇 개 골라서 먹어보고, 맛없으면 던지고 맛있는 거 골라서 이것저것 먹어보고 소화시키면서 떠들고 그러면서 뷔페를 즐기죠. 이런 식으로 영어도 똑같이 공부한다면 질리지 않고 골고루 먹을 수 있고, 언제 어느 때에 영어가 필요한 순간이 왔을 때 과감하게 여러분 것으로 대결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 겁니다. 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렵지도 않은 게 영어예요. 골고루 맛있게 먹으면서 가려면 가볍게 주는 것만 조금씩 이해하면서 가시고, 틈날 때마다 한 줄씩 더 읽어보고요. 그 밑에 있는 예문들 이런 것들은 몇 번씩 되풀이했을 때,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 챙겨도 늦지 않습니다. 자, 오케이. 그래서 이번 네 번째 강의를 마칠까 하는데요. 다섯 번째 강의에서도 또 여러분 열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충분히 순환하시고, 자, 다시 리셋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